안녕하세요.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전성건입니다. 자, 오늘 알아볼 주제는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 이제 강아지들의 알러지 반응이나 아토피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보았는데, 오늘은 그럼 이 아토피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,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토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알러지 반응의 일종인데, 이 알러지 반응이라고 하면 특정 항원에 대해서 저희 신체가 과민 반응을 해서 피부나 아니면 뭐 귀나 아니면 발이나 주로 이런 데 소양감을 나타내고 불편감을 나타내는 증상을 일으키는데요. 이 부분은 타고난 질환이라서 어떤 뭐 약을 먹이거나 치료를 한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없어지는 그런 건 아니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저희 보호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알러지, 아토피를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. 보호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심장사상충에 걸린 아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해서 키트 검사를 하거나 혈액 검사를 현미경으로 봐서 이 심장사상충이 있다 없다를 확실하게 딱 나타낼 수 있는데요. 아토피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간단하게 뭐 검사를 해서 양성, 음성이 뜬다던가 그런 간단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의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아이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. 이 아이가 언제부터 피부가 이렇게 안 좋았는지, 어떤 주기로 증상이 나타나는지, 어떤 특정 약을 먹었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지, 아니면 특정 음식을 먹고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호자님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걸 저희가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하는데, 저희가 키우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보호자님들을 통해서 정보를 이제 얻어야 됩니다. 이렇게 정보를 얻는 이유는 아토피를 진단하는데 이제 큰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. 저는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 파브로트 크리테리아라고 있는데, 아마 여기 보시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해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, 이 피부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이 감염성 요인, 즉 세균이나 곰팡이나 외부 이생충, 이런 거에 대한 요인이 아닐지 먼저 감별을, 혹시나 아토피가 있는 애기들이 원래 피부가 약하니까 2차적으로 감염이 있어서 아토피가 있는데도 이 아이는 세균 때문이에요, 곰팡이 때문이에요, 결론이 도출되지 않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추후에 이 부분이 낫고 재발되는 데까지 뭐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이 반복되는 증상 같은 경우를 저희도 체크를 해서 하는 거니까요. 그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아토피를 가진 애기들이 특징적으로 보이는 주된 병변의 위치가 있는데요. 눈 주변이라든지 입 주변, 목 부분, 사타구니라든지 겨드랑이 있는 부분, 그쪽의 병변이 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, 그쪽 부분에 주로 애기들이 소양감, 긁고 막 씹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그리고 보통은 아토피가 있는 애기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등 쪽 부분에는 병변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,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데요.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자님의 히스토리 테이킹, 이 아이가 어떤 증상이 있었고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듣고 감염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검사를 하고, 세 번째로는 이 아이가 어느 위치에 병변인지 먼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. 수의사라고 하는 이제 매개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결국 아토피가 의심이 된다라고 이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게 될 거고, 거기에 준해 가지고 진료를 보고 약물에 대한 반응성을 보고 하면서 보통 이제 병변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 아이를 아토피다 아니면 아토피가 많이 의심된다 라고 해서 치료를 이어나가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뭐 부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 토탈 IG 키트라고 있는데, 뭐 그 부분 같은 경우 사실은 정확도나 민감도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요즘에는 많이 안 하고 있는데요. 그런 키트에 대한 부분도 있고, 그 다음에 상위 검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 항원을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IDST 검사라든지, 아니면 또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애기 혈액을 뽑아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알러지 검사, 알러지 패널 검사라고 하죠. 그런 부분도 있게 됩니다. 결국은 종합을 해보면 수의사 선생님께서 이 아이의 그동안의 행적이라든지 아니면 피부의 병변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감염성 피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게 되고, 그로 인해서 아토피가 의심된다라고 하면 보통 치료 반응을 보면서 치료적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그 상위 검사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IDST라는 검사,
그다음에 알러지 패널 검사 등이 있는데요. 제가 요 나머지 상위 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에 자세히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 강아지 알러지의 일종인 아토피에 대해서 어떤 검사 방법으로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면서 아기들을 치료하게 되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이 아토피라고 하는 질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의사의 판단이 참 중요한 질환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님들께서 아기가 지속적으로 알러지 반응이나 아토피가 의심이 된다라고 싶을 때는 주치 선생님을 찾아가시거나 꼭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